안녕하세요. 교창소의 박 소장입니다. 제가 공부방 운영에 이어서 지금은 공부방, 교습소, 학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느낀 점은 이걸 알면 모든 원장님께서 성공하실 수 있을 텐데 몰라서 못하는 분이 너무 많다라는 안타까움입니다. 원장님들마다 모두 성공의 기준은 다르시겠죠? 하지만 그 다름 안에서도 해야 할 그리고 알아야 할 것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원장님들의 꿀팁을 모아서 지침서를 안내해드리고 실질적인 요즘 경영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성공하는 공부방 학원 창업을 위해서 시작하기 전 꼭 고민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창업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들어보는데요. 창업을 하기 전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순서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인 거죠. 창업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르치기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제 모두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법에 따라 성공 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공 창업 전 고민해야 할 세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어떤 과목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건 원장님들의 교육의 방향성을 정하는 건데요. 교육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학부모의 신뢰로 이어지고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 그게 가장 중요할까요? 교육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소통할 수 있는가 하는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사춘기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는다면 수업 내용과 관계없이 결과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변의 많은 원장님들을 살펴보면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면 릴리스도 찍으시고 다양한 활동도 하면서 즐겁게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게 곧 학원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어린 연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머님들, 원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공교육을 선택하시는 거는 선생님을 선택하실 수가 없죠. 그것은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그렇게 바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공교육 선생님을 잘 맞는 것은 정말 운이다, 행운이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사교육은 어머님들께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와 잘 맞는 선생님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칠기가 결정되고 나면 나머지는 어떤 과목,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연령이 정해진다는 것은 그 연령에 따른 가르치는 역량도 정해지게 되겠죠. 내가 초등을 가르치기로 정했으면 전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혹시는 중고등학생을 정하기로 했다면 나는 수학만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연령과 과목이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 특성에 따른 수업 방식도 정해지게 됩니다. 1대1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그룹 수업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하는 것들이죠. 또 개인으로 하는 게 학부모에게 더 먹힐 것인가? 또는 프렌을 하는 것이 학부모에게 더 먹힐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정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은 그 연령이나 과목의 특성에 따라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뒤에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원장님들도 대부분 좀 알고는 계시죠? 그 연령과 과목에 따라 원하는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수업 방식도 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공 창업 전 고민해야 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나는 교육자인가 사업가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원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교육자신가요? 사업가신가요? 교육업을 하면 모두 다 교육자이면서 동시에 사업가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보지 않고 해결책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교육에만 집중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육자의 마인드는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건데요. 요즘은 이건 디폴트 값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는 거죠. 사업가의 마인드는 지속가능한 운영과 성장을 고민하는 리더입니다. 운영, 마케팅, 회계, 상담, 다양한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럼 사업가의 마인드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사실 주변에 너무 많은 강의들이 있죠. 리더십, 경영십, 교육이 존재합니다. 내가 그런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면 또는 더 채우고 싶다면 계속 연구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변화도 하시고 행동도 하셔야 됩니다. 나 스스로 하기 힘들다면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도와줄, 지원해줄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꼭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공 창업 전 고민해야 할 3가지 중 마지막 3번째는 바로 어디에서 언제 어떤 전략으로 오픈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바로 오픈 전략인데요. 오픈에도 전략이 필요한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초반 수강생 모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어디에서 오픈하는지를 결정하셔야 되겠죠? 나의 대상 연령, 과목에 따른 상권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에 이 연령이 많고 또 어떤 곳에 이런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지 또 어떤 과목들이 이 학원가에 형성되어 있는지 등 상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건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내가 하려는 연령과 과목의 프랜 있죠? 그 브랜드를 찾아가셔서 상권 분석과 트렌드를 상담받으시면 더 전문적인 상권 분석이 가능합니다. 저도 실제로 상권 분석을 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픈 시기를 다음은 정해야 되는데요. 보통 신학기를 오픈 시기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초등 고학년부터 고등까지는 신학기에 맞추어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유치랑 초등 저학년은 조금 다릅니다. 유치에서 초등 저학년은 신학기가 되면 정규 교육과정에 학부모도 아이들도 적응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까지 알아보고 적응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학기에서 1~2달 정도 뒤가 더 입회 시즌이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는 예외도 있겠죠. 맞벌이 부부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학기부터 바로 시간표를 짜야 되니까 좀 더 일찍 알아보시기도 할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학원을 오픈하는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입회 시즌을 말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1~2달 전에는 우리 교육원을 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픈은 입회 시즌으로부터 1~2달 앞당겨서 하셔야 됩니다. 홍보 전략은 오픈을 어떤 식으로 잘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하기 전에 우리 교육원을 소개하는 다양한 매체, 그리고 우리 교육원의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학부모 설명회, 그리고 우리 교육원을 실제로 안내해드리고 보여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모두 다 오픈 전략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건 좀 디테일하게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시기야말로 우리 교육원을 최적의 모습으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원장님의 마인드 그리고 교육 철학,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오픈 시기라는 거죠. 이 시기의 전략을 잘 구상해야지만 시작회원을 만들 수 있고 그로 인해 성장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방, 교습소, 학원 창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고민해야 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 두 번째는 교육가와 사업가의 마인드를 장착하는 것. 세 번째는 오픈 전략을 잘 구상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시작하기보다 철저한 준비를 하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하겠습니다.